2009년 이후의 기사기출 문제, 이진수의 덧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배열 10개의 기억 공간과 Y배열 10개의 기억 공간에 이진수가 각각 입력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두 이진수의 덧셈 결과를 이진수 형태로 출력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처리 조건은 읽어보시고요. 자, 순서도를 보면 X배열 10개의 공간과 Y배열 10개의 기억 공간에 이미 이진수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두 배열의 값을 더해서 A라고 하는 배열값의 덧셈의 결과가 저장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Z변수의 초입값 0을 줬고 C변수 초입값 0, J변수의 초입값을 10을 줬어요. 자, 따라서 전체적인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C변수의 초입값 0을 줬고 X배열에는 10개의 기억 공간에 이진수가 임의로 입력되어 있다. Y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개의 기억 공간이지만 5개로 줄였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Z의 초입값 0을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런지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C변수의 초입값 0이고 J변수의 초입값은 10이에요. 자, 근데 밑에 처리문을 보니까 X배열의 J번지와 Y배열의 J번지와 C변수 값을 더하라 그랬어요. 자, C변수에는 0을 넣어놨는데, 자, 0과 X배열의 J번지는 J가 10이니까 10번지죠. 자, 맨 끝에 10번지가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자, 따라서 10번지 값. 그리고 Y배열의 J번지, 10번지 값을 더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더해서 그 결과값을 어디에 저장할 거냐. 자, 1번 정답이 뭔가 봤더니, 자, 바로 그 아래 보니까 Z값을 2보다 작으냐라고 해서 Z값을 가지고 뭔가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 Z값 0을 초입값을 줬는데, 만약 여기서 그냥 Z값에 아무 변화 없이 물었다면,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로만 가겠죠, 계속. 여기 Z값 변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예수로만 가겠죠. 자, 따라서 일단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번 정답은 혹시 Z가 아닐까? 자, 이 값을 입력받아서 Z에다 넣어놓고 Z값을 2보다 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했다는 거죠.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1번 정답은 Z가 된다. 그럼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자, C변수 값과 X배열의 10번지, Y배열의 10번지 값, 이 세 개의 값이 더해져서 Z라고 하는 변수의 1이 이렇게 기억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Z값은 1입니다. 자, Z가 2보다 작으냐? yes 방향으로 오겠죠. 자, yes 방향으로 왔더니 C변수의 값은 이제 C변수 값은 0이 된답니다. 뭔가 맞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보니까 이렇게 지금 대칭이 이루어지죠. C는 1이고 여기는 C는 0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A배열의 J번지 값은, 그럼 여기도 A배열의 J번지 값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걸 유출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서도는 자, 3비트의 이진수의 덧셈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자, 3비트의 이진수의 덧셈 결과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죠. 0인 경우, 합이 3비트를 더해서 0인 경우, 그 다음에 3비트를 더해서 합이 1인 경우, 3비트를 더해서 합이 2인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3비트를 더해서 3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3비트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3비트를 더한 결과값이 10진수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죠. 합과 자리올림으로 표현해보면 자, 0일 때는 합이 0이고 자리올림도 0이 되는 거고요. 자, 1이라는 이야기는 합이 1이고 자리올림은 0인 거죠. 자, 2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합은 0이 되고 한 묶음이 생기니까 자리올림 값이 1이 되죠. 자, 3이라는 이야기는 합이 1이 되고 한 자루가 생기니까 자리올림 값도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순서도는 자,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자, Z값을 더해서 Z가 2보다 작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자, 2보다 작은 경우니까 빨간색 표현해보면 자,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를 지금 나눈 겁니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자, Z값이 2보다 작으냐 yes가 되면 C변수 값은 0이 된다. 자, 그렇죠? 자, Z가 2보다 작으면 자리올림수가 없죠. 두 개씩 모으는 게 이진수기 때문에 자, 만약에 2보다 작은 경우라면 그러면 묶음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자리올림수는 무조건 0이 된다는 거죠. 자, 2보다 커져 버리면 크거나 같아져 버리면 한 묶음이 생기니까 자리올림수가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C값이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합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합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겠죠. 자, 이 값을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답 나오겠네요. 자, 만약에 Z값이 2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하면 0이나 1, 3비트를 더해서 0이나 1이 나온 경우는
자, 일단 자리올림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보다 작으니까. 이진수는 두 개씩 묻는 거니까 자리올림은 발생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배열의 제2번지값, 여기 합의 결과는 어떻게 와야 된다? 그냥 그 값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어디에 있어요? 세 비트를 더한 값이 Z변수에 있죠. 자, 따라서 Z값을 그대로 입력받으면 되겠네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일 때 0이고요. 3일 때 1이 됐어요. 자, 2일 때 0이 돼야 되고 3일 때 1이 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2를 빼주면 되죠. Z값에서. 이 값에서 2를 빼면 0. 이 값에서 2를 빼면 1. 이해되셨나요? 여기 정답이 나왔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 값에서 2를 뺀 결과값이죠. 자, 이게 명확히 이해되셨습니까? 자, 세 비트를 더했을 때 네 가지 경우가 나와요. 0, 1, 2, 3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과 자리올림을 따져보니까, 자, 2보다 작을 때는 자리올림 수가 0이 됩니다. 당연하죠? 2보다 작으니까 한 묶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묶음이 생겨서 자리올림 값이 1이 되더란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2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리올림 수가 없고, 자,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하나, 자리올림이 하나 생기죠? 자, 따라서 C값이 1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값을 보니까 0일 때 합의 결과가 0이고 1일 때 합의 결과가 1이 그대로 나왔더라. 자, 따라서 이게 Z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니까 Z변수 값을 그대로 A배열의 제2번지로 받으면 되겠다는 이야기죠. 2보다 작을 때는. 만약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일 때 합의 결과는 0이고 3일 때 합의 결과가 1이 되니까, 자, 여기서 2를 빼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Z값에서 2를 빼주면 아하, 이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Z-2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돌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A배열의 제2번지는 Z값을 받아요. 그죠? 자, 그러면 따라서 Z값 1을, 자, 지금 1이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니까, 자, 여기서 Z값을 그대로 받으니까 여기에 1이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10번지 처리 다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9번지 값들을 더해야 되겠죠. 자, 10번지 값들 더했으니까 그 다음은 9번지 값을 더해야 되니까 제2변수 값은 그렇죠. 제2-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2는 1번지까지 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자, 9번지 값을 더하겠죠. 9번지 값과 9번지 값 그리고 C변수 값을 더해서 0 더하기 1 더하기 2를 해서 어디에? Z변수에 기억합니다. 자, 따라서 Z값은 2가 되겠죠. 그러면 Z가 2보다 작으냐? 노방향으로 오죠. 자, 노방향으로 오니까 2가 됐다는 이야기는 두 개니까 한 묶음 생기죠? 자, 따라서 C가 1이 됩니다. 자, C값이 1이 되고요. 자, 정확히 원리를 이해하시면 시험장에서 풀 수 있어요. Z값이 2보다 작으냐? 아니죠. 그러면 Z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한 묶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과값은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Z에서 2를 빼면 됩니다. 이 값에서 2를 빼주면 여기에 0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따라서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되니까 0 쓰고 1 올라간다는 걸 계산했죠? 자, 이제 돌려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J는 -1 돼서, 자, 10번지, 9번지, 이번에 이제 8번지를 처리해야 되겠죠? 자, 8번지 값들끼리 더해요, C하고. 요렇게 더합니다. 그러면 Z에 2가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이 부분이 지워졌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 C가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두 개니까 자리올림수 하나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와야 되니까 Z값에서 2를 뺍니다. Z값에서 2를 빼니까 0이 되겠죠. 자, J값이 1 감소돼서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하겠죠? 자, 세 값을 더하면 2가 되고요. 자, 2가 되니까 자리올림수 1이로 와서 C값이 1이 됩니다. 자리올림수 1 생기고요. 자, 두 개니까 한 묶음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낮게 없으니까 여기서 2를 빼주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돌려봅니다. J값이 1 감소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돌아오면 자, 이렇게 더해서 Z에 3이라는 값이 들어와요. 자, Z가 2보다 작으냐? 노가 되니까 C값은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배열의 제2번지는 Z-2. Z값은 3이니까 여기에서 2를 빼면 1. 아,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면 3이 되니까 한 묶음 생기고 낮게 한 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J가 1번지가 될 때까지 계속 돌려주면 10번지부터 1번지까지 덧셈의 결과가 A배열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자, 이것이 0이냐? 자, 이게 0이냐? yes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no가 되면 오버플로우라고 처리하래요. 범람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범람은 제한된 기억 공간보다 더 큰 값이 입력됐을 때예요. 자, 지금 제한된 기억값보다 1이 앞으로 자리올림 값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저장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자, 마지막 C변수의 값, 최종 C변수의 값이 1이냐 0이냐. 여기가 0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자, 최종 10변수 값이 1이 됐다는 이야기는 너무 큰 수란 이야기죠. 자, 따라서 10변수의 값이 0이냐를 물으면 되는 거죠. 자, 10변수 값이 0이냐? 그렇다라고 하면 오버플로우, 범람이 발생했다. 자, 만약에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니까 1인 경우예요. 만약에 10변수의 값이 0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정상적이니까 자, 이때 이제 j2변수를 왜 플러스 1을 하는지 봐야 됩니다. 여기서 j가 후 감소가 됐어요. 자, 따라서 1번지 값을 처리한 다음에 여기서 j는 후 감소가 돼서 0이 된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j가 0보다 크냐? 노가 돼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j 값이 0이 되면서 이 반복문을 탈출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리 왔을 때 1번지부터 다시 찍어내야 되니까 여기서 j는 j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찍어내면 1번지 찍고 2가 되고 2번지 찍고 3이 되고 3번지 찍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죠. 자, 따라서 j값이 선증가된 경우가 되니까 자, j가 10보다 작으냐라고 물어서 yes가 되면 돌아가고 no가 되면 다시 말하면 j가 여기서 10이 되고요. 10이 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번지부터 10번지까지의 데이터가 출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알고리즘은 다시 출제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외워서 시험장 가면 조금만 변형돼도 풀 수가 없어요. 정확히 3비트의 이진수의 덧셈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비트의 이진수를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3비트를 더했을 때 결과값이 0이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 이 3비트를 가지고 이진수로 만들어 보니까 자, 합과 자리올림이 이렇게 나오더란 이야기죠. 합 0, 자리올림 0. 합이 1이고 자리올림 0. 자, 2가 되면 합이 0이 되고 하나 올라가더라. 3이 되면 합이 1이고 하나 올라가더라. 자, 따라서 지금 이 알고리즘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이렇게 해서 z값에다가 이 값을 기억시키고 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z가 2보다 작으냐라고 물었어요. 자, 따라서 z가 2보다 작은 경우는 이 경우죠. z가 2보다 작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하면 크거나 같은 경우 이 경우죠. 이렇게 나눴어요. 자, 따라서 z가 2보다 작은 경우는 두 개가 안 되니까 한 묶음이 안 생겨요. 한 묶음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자리올림 수 값은 0이 되는 거고요. 자, z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개 이상이 되는 거니까 한 묶음이 생기죠. 따라서 자리올림 수가 1이 되더라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z를 2랑 비교해서 2보다 작으면 c값이 0이 되고요. 자,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리올림 수가 1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합을.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자, 이 경우는 그대로 z값이 합으로 가면 되겠더라 이 소리죠. 자, 따라서 z값이 a배열의 j번지로 가고요. 자, 이 경우는 2일 때 0이 나와야 되고 3일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자, 이 z값에서 2를 빼주면 이 z값에서 2를 빼주면 결과값이 맞게 나오더라. 자, 따라서 z-2의 값을 a배열의 j번지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거꾸로 와야 되니까 j값은 1씩 감소시키고요. 자, 최종적으로 여기서 1번지 처리하고 j값은 0이 되면서 반복을 탈출합니다. 자, 따라서 j값을 1 증가시켜서 선증가시키면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계속 찍겠죠? 자, 선증가 형태니까 j가 10보다 작으냐, yes로 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 c값이 1이 됐다는 이야기는 자, 원래 데이터보다 굉장히 커진 거예요. 따라서 오버플로우라고 출력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 돌아가는 과정을 차분히 자, 이 문제 얼마든지 또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무대뽀를 암기하면 시험장에서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자,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3비트 이진수의 덧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 이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을 때는 자리올림 수가 없고 그때 z값이 그대로 합의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만약에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2와 3이 되는 경우는 3비트를 더해서 2와 3이 되는 경우는 한 묶음이 생기죠. 두 개씩 묶으니까. 자, 따라서 c값, 자리올림 값이 1이 되고 합의 결과는 z값에서 2를 빼니까 되더란 이야기죠. 2일 때는 합의 결과가 0이고요. 3일 때는 합의 결과가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돌려준다는 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순서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요. 자, 마지막 c변수 값이 자리올림 값이 0이 되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자리올림 값이 0이 아니라 1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범람이 발생했다라고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순서도 돌려보면서 완벽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